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자기암시요법에 관한 책을 한 권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책과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다. 이 말은 의학의 아버지, 모든 의사들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의대 졸업생들이 졸업식장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낭독하죠. 그만큼 의사들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평생 동안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연적인 힘이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고, 자연이란 즉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의사는 이 자연적인 이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전에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약물과 의사이고, 병원에서 치료에 실패하면 죽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버렸죠. 이거는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진짜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자기암시요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요법입니다. 그러니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없습니다. 모든 병을 이 자기암시요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능력인데 뭐 때문에 자기암시라는 요법을 굳이 따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기암시요법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이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 식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개가 병이 나면은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는 동물병원을 이용할 여력이 없었죠. 동물병원 자체도 없었고. 그럴 때는 개가 병이 납니다. 뭔가를 막 잘못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심하게 아프면은 개는 밥을 줘도 안 먹고 마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며칠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 아주 꾀병처럼 나와서 마당에 뛰어놉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치유 시스템이 고친 거죠. 아무런 치료들 받지 않고 마루장 밑에 웅크리고만 있어도 낫습니다. 혹은 다니다가 다른 개하고 싸워서 물어뜯겨서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고 심한 상처를 입고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루장 밑에 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며칠이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다 낫죠. 개도 몸 안에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그 의사의 솜씨로 모든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동물이 없죠.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지나치게 이 뇌가 크게 발달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치유 시스템을 스스로 가로막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을 먹고 마시고 활용하죠. 그런 이유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병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병들은 다 스스로 만든 병입니다. 뭐 고혈압, 암, 당뇨, 자가 면역 질환들, 알러지, 뭐 루푸스병, 크론병 이런 모든 그 현대병들은 다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병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외부의 공격 혹은 미생물의 공격, 그러니까 배탈이 나거나 전염병이 걸리거나 그런 병밖에 없죠. 우리가 이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미생물의 공격,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 이런 거 다 외부의 공격입니다. 그런 작은 미생물들, 아니면 큰 늑대나 사자, 호랑이 같은 이런 짐승들이 물어뜯죠. 아니면 다치거나.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질병밖에 걸리지 않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우울증 같은 병도 걸리죠. 이런 병은 다 인간이 스스로
너무 생각이 많고 지능을 활용한 이런 사회라는 걸 구축하고 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은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아, 살을 빼야겠네. 살을 빼야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살을 빼야 돼.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말이 그렇지 그게 쉽나? 자꾸 이러다가 100kg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합니다. 이 내심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아를 통제합니다. 이 치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아를 통제해서 자꾸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을 막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점점 갈수록 더 뚱뚱해집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낸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 더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 지방을 축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만증이 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을 빼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말이 쉽지. 살이 빠지나. 오늘 또 나가면 열심히 먹을 텐데 이러다가 100kg가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낱낱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서 이게 업무 명령서가 됩니다. 우리 몸에 살을 찌워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을 하게 되죠.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프면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 낫는다. 외부의 공격이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동물이 사자에게 공격당하면은 잡아먹히죠.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들의 공격, 그러니까 배탈이 나거나 전염병이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 스스로의 그런 그 방어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공격이 있으면은 죽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콜레라에 걸렸다.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상한 음식을 막 대량으로 먹었더니만 콜레라균이 왕창 퍼졌다.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항생제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먹으면 금방 낫죠. 그런 병들은 외부의 공격입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이 우리 병원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다치고 부러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현대병들은 그렇지 않죠. 고혈압이 된다, 비만이 된다, 우울증이 된다, 아토피가 된다, 알러지,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 당뇨병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없죠. 우리의 생각이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아주 차고 넘치는 수많은 정보들,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건강해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건강검진을 하죠. 조금 탈이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절로 다시 몸 상황이 좋아지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들도 다 병이 되는 거죠. 몸속에 우리가 암이 생겼습니다. 아주 막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암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암 환자가 됩니다. 암 환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암은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조치를 제대로 못하면 거의 다 죽게 되니까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현대인들이 암이라는 생각만 해도 몸속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만일 누가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친구나 가족들이 아니 빨리 병원에 가지 않고 뭘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도 이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낫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병원에서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이제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서 근엄하게, 죽음에 관한 얘기니까 경망스럽게 말할 수 없죠. 근엄하게 말합니다. 이제 6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기회라도 주는 듯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혹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병원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암 환자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개 6개월,
의사가 선고한 대로 갑니다. 3개월, 1년 정도. 그 정도가 되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시기를 맞추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야, 의사들의 예언,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엄청나게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이 생명을 유지하고 치유하고 운행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의 그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적인 자아,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비판하거나 분석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3개월이면 나는 이제 끝난 목숨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거를 나 자신이 받아들이면 우리 몸은 3개월 후에 죽도록 운행됩니다. 입맛이 딱 떨어져요. 일본에서 어떤 한 외과 의사가 약 700명 정도의 암으로 죽은 환자들을 해부해서 검시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검시한 그런 결과를 보면은 암 환자들이 사망한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암으로 죽은 환자는 30%도 안 된답니다. 70% 이상의 환자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거의 다 그 암이 뭐 중증이면은 그런 이제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말들을 의사에게 듣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주변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 나면은 곧바로 식욕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으로 아무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암이라는 질병은 원래는 우리 몸속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몸속에서 날마다 수천 개의 그런 암세포들이 수시로 생겨난답니다. 이 암세포를 처리하는 우리 면역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 내추럴 킬러죠. 이 암세포, 이 문제가 있는 세포는 발견하면은 즉시 먹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암 환자가 안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몸 안에 생겼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방치돼서 암덩이가 작은 암덩이가 생겼더라도 몸 상황이 좋아지고 이 면역 상황이 좋아지면 이 정착한 이 암덩이를 공격해서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얼마든지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신체 내부에는 있어요. 현대 의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로 도려내고 항암제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암 환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암 권위자인 의사가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선생님은 몸 현재 상황이 좋고 면역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암은 기분 좋게 잘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점점 치료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퇴원하셔서 즐겁게 이렇게 잘 드시고 습생을 잘 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이 걸렸다더라도 대번에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습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그렇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선언을 하는 걸 듣고 아주 욕을 하면서 미친 새끼, 내 목숨은 내가 관리한다 하면서 병원을 뛰쳐나와서 여기 이 산천에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먹고 운동하고 그냥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해서 완전히 완치된 그런 사례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저절로 혹은 자기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를 한두 번씩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몸이 원래 이 시스템 속에는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최고의 권위자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선고를, 자신 있는 평가를 들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자기 암시요법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쁜 암시를 듣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갔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좋은 암시를 듣고 건강과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겁니다. 우리의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몸 상태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굳이 이거는 뭐 새로운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병원에서 그런 식의 암시요법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들지 않죠. 이 병원의 치료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양립하기 좀 힘든 그런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자기 암시요법을 배우고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이거는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무의식적 자아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병은 우리 몸속에 이 훌륭한 의사가 확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게 바로 자기 암시 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의 이 무의식적 자아가 확신을 가지도록 자기 암시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제 자기 암시를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무의식적 자아를 변화시키려면 무의식적 자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의식적 자아는, 무의식은 무비판적입니다. 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그 정보의 내용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이 우리 몸 시스템을 진행시킵니다. 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용은 정확하게 현실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그 말은 의식적 자아가 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피곤한데 내가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의식적 자아는 이거를 내심하고 달리 말한 거죠. 근데 이 피곤해 죽겠네 이거를 우리 귀로 계속 듣습니다. 여기에서 무의식적 자아에 이게 새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피곤해 죽겠네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피곤해집니다. 하루에 100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피곤해 죽을 지경의 그런 몸으로 스스로 만듭니다. 우리 몸과 무의식적 자아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몸이 가뿐하네, 하루 종일 100번 입에 달고 삽니다. 몸이 가뿐하네. 그러면 실제 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하고 몸이 무거워질 만한데도 막 힘이 솟아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몸이 스스로 조정합니다. 우리 무의식적인 자아는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속삭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단어, 낱낱이 엿듣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시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외울 때 이 암시문을 말하면서 담담하고 무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하면 무의식적 자아에 그 내용이 새겨지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이 새겨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자기 암시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길을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제발 이게 이루어질 텐데 제발 나는 살이 빠진다. 제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이 빠진다. 날씬해질 거다. 백날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효과가 나죠. 열심히 자기 암시를 했는데 살은 더 찝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암시를 통해서 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담담하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담담하고 무심하게 반복하면 우리의 이 무의식적 자아가 이거를 듣고 무비판적으로 이거를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게 나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병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암시문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암시문과 이 영상을 활용할 때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심하고 담담하게 반복한다. 이 점을 잘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